네, 투자공학개론 동영상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주식 가격 모형 두 개 중에 두 번째 거 APT에 대해서 지금 동영상 강의를 할 텐데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학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 가격 모형에 대해서 이미 하나를 다루었기 때문에 APT는 좀 상대적으로 그 차이점과 그 의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다른 파생상품에 대한 것도 간단히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쪽 그 진도로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최대한 간략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맨날 말은 뭐 이렇게 하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신뢰는 안 가는 내용이긴 했습니다. 주식 가격 도출에 대해서 그 지난번 강의 자료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그 위쪽에 CAPM이 있어요. 보시면 네, 위쪽을 지금 반쪽을 다뤘고 아래쪽에서 보면 좀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거의 같은 내용을 도출하는 그 이론이 있어요. 이게 APT입니다. 얘는 무차의 권리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요인 모형을 기준으로 균형 상태를 가정을 합니다. CAPM도 역시 균형 상태를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아닌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낸 시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래를 해서 만들어낸 어떤 이상적인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야지만 그나마 어떤 그 이론적인 주식의 가격을 도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뭐 도저히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어떤 판단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양쪽에서 다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APT 모형의 이론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이게 CAPM처럼 두 가지 소스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두 가지 가정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론적인 기반을 두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는 차익거래에 관한 거고요. 또 하나는 요인 모형이라는 겁니다. 요인 모형은 그 수학적인 모형에 관한 거고요. 차익거래는 그 기본 원칙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요인 모형을 가지고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상태에서의 차익거래를 따져보고요. 그랬을 때 이 차익거래가 사라진 균형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수식적으로 도출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게 차익거래 가격 모형이 됩니다. 이걸 이제 보통 뭐 1요인, 2요인,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경우로 이제 확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뭐 한 개, 두 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강의 마지막에는 CAPM과 APT를 비교하는 내용까지가 포함됩니다. 다시 하나씩 보죠. 우선 차익거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익거래 영어로는 arbitrage라고 하는데요. arbitrage. 이게 좀 어려운 용어라서 뭐 제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만나본 건 아니니까 꼭 맞는 얘기는 아닐 테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로도 어려운 말이고 영어로도 그렇게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닌가 봐요. 아비트루지가. 그래서 외국 분들도 이쪽을 관심을 안 두시는 이런 학문이나 이런 경제적인 상식에 관심을 안 두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단어 자체가 막 엄청나게 길거나 복잡한 단어는 아닌데 아비트리지는 차익거래라고 하고요. 이게 예전에는 혹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뭐 제가 이미 학교 다닐 때도 거의 안 쓰이는 말이었으니까 예전에는 그 일본식 번역을 이용을 해서 재정거래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쓰이고요. 차익거래라는 말이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A라는 동네에서는 바나나가 대충 그렸습니다. 뭐 한자 같기도 한데 뭐 이렇게 생겼죠. 바나나가 보통 바나나가 100원씩 해요. 근데 B라는 동네에서는 바나나가 150원씩 합니다. 네. 근데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까지 자동차로 뭐 기름값 뭐 한 20원이면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A라는 동네에서 100원 내고 바나나를 사서 기름 넣고 B라는 동네로 가서 150원에 팔면 30원이 남죠. 네.
이걸 우리가 보통 차익이라고 부릅니다. 차익. 어떤 가격 차이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쓸 때 차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경제학에서도 뭐 딱히 다르게 쓰이지 않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걸 콕 집어서 차익이라고 할 거냐라고 하면 투자와 위험 없이 수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투자가 있으니까 투자가 있으니까 차익거래가 아닌가요?라고 하면 100원과 20원을 들여서 150원을 벌면 그냥 결과적으로 30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의 흐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면 이게 net investment야. 이때 투자는 net investment. 그래서 순투자예요, 순투자. 그러니까 시점이 다른 거를 다 고려해서 일어난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걸 다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순투자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사실상 돈이 안 들어가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려다가 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도 차익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순투자가 없거나 위험이 없으면 돼요. 네, 위험이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 기회가 평균적으로는 있지만 잃을 수도 있다. 이러면 차익 거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00원에 바나나를 사서 B라는 동네에 갔는데 사람들이 150원에 바나나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이러면은 성립이 안 돼요. 무조건 팔린다 이거. B라는 동네 지금 바나나가 품귀 현상이라서 150원이 된 거다. 지금 갖고 가면 무조건 팔린다. 이러면 이제 차익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기회를 우리가 차익 기회라고 해요. 이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거 뭐라 그러면 꿀이라 그러죠. 꿀인 거죠, 꿀. 네. 개이득인 거죠. 네. 무조건 이익을 보는 거예요. 뭐 남는 장사니까. 흔히 하면 남는 장사인 거죠. 이런 기회가 존재하는 걸 차익 기회라고 하는데 차익 기회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왜 안 사라? 왜? 안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투자에 대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모두 다 가격이 같다라고 하죠. 자꾸 넘어가니. 동일한 가격의 세 가지 금융상품 혹은 투자 대안이 있다고 합시다. 미래가 세 가지 상황으로 주어졌다라고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좀 단순화한 거죠. 심플리파이 했습니다. 불황일 때, 보통일 때, 호황일 때 A, B, C가 각각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켜보다가 B와 C를 각각 50%씩 투자하는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누군가가 만들 생각을 했어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B와 C에 각각 50%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B와 C의 수익률을 반반으로 합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17.5%, 22.5%, 25% 이렇게 됐습니다. 봤더니 얘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사고 A를 팔아버리면 A를 빌려다가 팔아버리면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이렇게 되면 뭐예요? 투자가 0입니다. 순투자가 0이에요. 이 B와 C의 반반을 구성한 B와 C로 반반씩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가격이나 A의 가격이나 똑같기 때문에 얘를 사고 이건 산 거죠. 이걸 파는 거예요. 판다. 그럼 합쳐서는 빵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랬는데 이 빵원이 들어간 건데 수익이 플러스가 나요. 100% 기준으로 플러스가 나요. 호황일 때는 빵이지만 불황이고 보통일 때는 플러스가 납니다. 얘는 갖고 있고 얘는 팔았어요. 근데 수익은 플러스가 나요. 이게 거저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CAPM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차익 거래 기회가 생기는 상황을 우리가 불균형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 뭔가 비이성적인 기회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시장은 항상 이렇게 조금 틈이 존재를 합니다만 금방금방 사라지거든요. 이 기회가 어떤 식으로 사라질까요? 당연히 B와 C가 이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좋다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이걸 살려고 하겠죠. 사람들이 이거 살려고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따라서 수익률이 떨어지죠. 반대로 A에 대해서는 수요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같아질 때까지, 즉 언제? 요 마지막 줄 포트폴리오 빼기 A의 수익률이 0%가 되는 그 순간까지 조정이 됩니다. 다 동시에 0%는 안 될 수 있어요. 불황, 보통, 호황이 다 동시에 0%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적당히 그 평균이 0%가 될 때까지 이렇게 조정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좋다라고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때까지 A의 가격은 떨어질 거고 이 B와 C를 혼합한 포트폴리오, 즉 B와 C의 가격이겠죠. B와 C의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차익거래기가 사라지죠. 그럼 위에 제가 그렸던 이 바나나와 두 마을의 예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A 마을에서는 자꾸 사람들이 바나나를 사가려고 하니까 A 마을에서는 이 바나나 가격이 올라갈 거고요. B 마을에서는 바나나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이 두 마을의 바나나 가격이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차익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비슷해지면 됩니다. 예를 들면 20원 차이 이내로 줄어들면 A 마을에서 바나나를 사서 B 마을로 가도 이익을 남기기 어렵죠. 네. 거의 뭐 자기 인건비까지 생각하면 거의 힘들죠. 그래서 결국 이런 차익 거래 기회는 시장에 존재는 할 수 있으나 조금 있으면 보통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 다음 요인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요인 모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 위험상품의 수익률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봤을 때 실제 수익률과 혹은 실현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혹은 균형 상태의 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얘가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항상 이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막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뭐 삐죽삐죽하겠죠. 이 근처에 있긴 하지만 조금 뭔가 이론적인 거와 안 맞는 이런 구석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것과 목표치와 이렇게 달라지는 지점을 오차라고 하죠. 네, 뭐 영어로는 에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discrepancy라고 할 수도 있고요. 편차. 이 오차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왜 딱 안 맞고 이론적인 거랑 딱 안 맞고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뭐 어떤 영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금융상품에 크게 관심을 가지면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가격이 올라서 아니면 뭐 좀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공통된 어떤 시장의 공통된 뭐 혹시장이라고 할 필요 없고 어떤 공통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오차가 생긴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이 상품만의 혹은 이 금융상품 혹은 뭐 이 개별 주식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생기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스페시픽 에러가 있다는 거죠. 개념은 그거랑 살짝 비슷해요. 뭐냐면은 CAPM에서 시스테매틱 에러와 개별 인디비주얼 에러,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요거랑 조금 비슷합니다. 개념이. 어쨌든 그런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스페시픽 에러는 뭐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커먼 에러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하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그걸 이제 시장 모형, 요인 모형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면은 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얘는 모형화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냥 개별 주식은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일일이 전에도 말했지만 개별 주식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어떻게 디자인할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다라고 해야지. 한국 학생들이 뭐 교육
뭐 얼마 전에 수능이었는데 뭐 교육이 너무 뭐 치열해서 고생을 한다. 그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어떤 소수의 학생은 아, 난 공부가 너무 재밌는데 막 밤에 누우면 공부할 생각이 막 잠이 안 오는데 막 이런 애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애들 화가 나는데 갑자기 그런 애들이랑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모든 학부모님들의 뭐꿈 같은 학생이겠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있을 때 기본값이 있고 기본 고정된 어떤 값이 있고 고정된 값이 있고 이게 공통 요인이에요. 여기서 공통 요인을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시장 전체에 대해서 어떤 비례하는 값이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에. 뭐 민감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시장 공통 요인이 시장이 공통적으로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얘가 어느 만큼 따라서 같이 올라가거나 떨어질 거냐 하는 거죠. 그 주식이 반응한 함께 움직이는 정도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입실론은 위에랑 똑같이 스페시픽 개별 유형입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편차입니다. 걔는 뭐 일단 두죠. 그러면 양쪽의 기대값을 취해버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때 기대값을 취한 거예요. 이렇게 기대값을 취한 겁니다. 좌변의 기대값과 우변의 기대값을 취할 때 이건 상수니까 그대로 있고요. 네, m이 공통 요인인데 이제 변화하니까 얘가 변수니까 그거의 기대값을 취했습니다. 이 에러라는 거는 얘는 기대값을 취하면 당연히 빵이 돼야 되는 그런 놈이에요. 빵이 되는 그런 놈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얘는 뭐 평균적으로는 빵이 되는 놈이에요. 이게 기대값이라는 게 평균이잖아요. 평균적으로는 뭐 들쭉날쭉 위쪽 아래쪽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은 0이 돼야 되는 그런 놈이에요. 그러면 기대값을 취하면 이제 얘는 사라지는 거죠. 뿅 사라졌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얘의 기대 수익률은 이 주식의 어떤 기본적인 고정된 값이 있으면 이 수익 기본적으로 이런 수익률이 난다는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시장 공통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지금 요인을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인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요인 하나만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을 빼면 왼쪽 식과 지금 오른쪽 식을 빼면은 베타로 묶었을 때 알파는 서로 지워지고요. 베타로 묶었을 때 시장 공통 요인의 기대값과 시장 공통 요인의 실제값의 차이 거기에다가 이 개별 주식의 어떤 에러가 조금 있는 거죠. 이 에러는 좀 무시하고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이 베타 민감도, 공통 요인에 대한 민감도와 이 F로 표시가 될 수 있는데 F가 다시 말해서 공통 요인이 이 특정 요인이 실제와 기대, 균형 상태의 값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팩터의 충격이라고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는 뭐 시장이 이 정도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뭐 이 정도로 완만하게 올라갈 때 이 주식도 완만하게 따라가는 놈이다 라고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격이 콱 일어나면 뭐 기대보다 훨씬 올랐다든가 기대보다 훨씬 꼬로박았다든가 이러면 이 주식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럼 나도 확 올라갈래. 나도 확 같이 떨어질래. 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1요인 요형을 방금 이렇게 쓴 모형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 RI만 남겨놓고 ERI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기대수 요 알파가 결국 요 자리가 된 거죠. 비슷하게 보자면 어떤 놈의 실제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에다가 시장 충격 시장이 이제 기대 지금 요인 하나가 지금 시장밖에 없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 거에 대해서 얘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정도 그리고 얘가 혼자서 따로 움직이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길어졌는데 이걸 요약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가 보자면 원래 수익률을 이렇게 나눠서 본 것이 거의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이렇게 뜯어서 본 겁니다. 그럼 요인을 여러 개를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인이 당장 두 개인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제 이거는 그대로 있고요. 네. 첫 번째 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요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주식의 개별 입실론이 있고요. 네. 이렇게 적어야 돼요. 아래쪽이 안 보이시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요인 모양.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할 일은 이렇게 우리가 요인 모형으로 어떤 실제 수익률을 수학적으로 이제 대충 이게 평균값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공통 요인과 개별 요인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 소스가 라는 걸 이렇게 수학적으로 대충 모델링을 했다면 이걸 가지고 차익을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할 것인가가 이제 다음부터 근데 동영상이 어느새 좀 늘 짧게 얘기하겠다 그러고 뭐 늘 뭐 이런 식이죠. 네. 이 뒷부분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너무 길어진 점 죄송하고요. 다음 동영상에 또 뵙죠. 네. 안녕히 계세요. 너무 황급하게 끝냈나? 네, 밑에 뭐 얘기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게임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뭐 일주일 내내 강의하고 또 강의 자료 만들고 주말에 또 이렇게 나와서 동영상 강의 만들고 뭐 여러분들이랑 뭐 다른 요즘 우리 학과 뭐 활동이 되게 많잖아요. 뭐 동영상을 혹시 보고 있는 우리 학과 학생이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밭대학교 산업경영관과는 정말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학과입니다. 혁신적인 교수법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로 대변되는 혁신선도대학 사업을 통해서 많은 교육 환경과 교육 시설과 또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과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뭐 별도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연구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어느새 게임 덕후였던 저의 인생은 다 사라지고 저런 게임이 있었지, 저런 게임이 나오는구나라고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런 슬픈 사람이 되었는데 네, 게임 좀 하고 싶네요. 조금 여유가 생겼으면 하고요. 뭐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혹시 제가 학생 여러분들한테 나 오버워치 좀 알려줘라고 하면 좀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학교 앞에 BOB PC방이나 뭐 샹테 PC방 좀 데려가서 좀 친절하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밥은 사줄게. 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